안녕하세요, 김남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트렌드 코리아 TV 김난도입니다. 네, 오늘은 빅데이터 분석과 트렌드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빅데이터는 요즘 우리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 분석 기법이 됐지요.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의료 데이터도 있고, 뭐 바둑 둘 때도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뭐 보험에서도 활용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관심 있는 이 소비 트렌드에 있어서는 요즘은 뭐 몇백 원도 다 카드로 결제하니까요. 이 카드 결제의 빅데이터가 가장 믿을만하고 또 정확한 빅데이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다 카드 보유를 하고 계신 신한카드가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빅데이터에 주목하고 데이터를 쌓고 분석하고 방법론을 개발해 오셨습니다. 오늘은 그 현장에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계신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네.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신한카드 빅데이터 R&D 본부장 장재영입니다. 네, 예, 카드사에서는 이 데이터가 자산이라는 생각을 뭐 오래전부터 해왔고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코비드-19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외부에서 카드사 데이터를 통해서 트렌드를 분석하고 또 그게 맞는 대응을 하고자 여러 가지 이제 컨택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또 영역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우리 카드사라고 하면 결제를 편리하게 비대면이든 뭐 지갑에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결제를 편리하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다 기록으로 남는단 말이죠. 네, 예, 맞습니다. 이 기록을 잘 분석하면 네,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뭐 네, 일단 개개인에게 나의 소비 생활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네, 뭐 그런 도움도 주겠지만 또 전략을 짜고 마케팅 계획을 짜고 네, 이런 분들에게는 요새 소비자들은 어떤 동향이 있나 뭐 네, 이런 거를 찾아볼 수 있겠죠. 네. 최근에는 뭐 상권 분석 이런 거에도 많이 활용하고 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상권 분석뿐만 아니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작년도 데이터 3법 통과로 인해서 네네. 이 다양한 금융 데이터들이 또 결합되는 환경이 음, 구축되면서 이제 소비 데이터뿐만 아니라 자산 시장 데이터까지 결합해서 분석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네, 영역입니다. 그렇군요. 신한카드는 신한은행도 같이 있고 굉장히 네, 큰 금융그룹의 산하 회사니까 네, 그 맞습니다. 데이터의 시너지가 굉장히 강하겠군요. 네, 더욱 오늘 네, 기대가 됩니다. 특히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카드 데이터는 우리 소비의 아주 그 시금석이자 또 온도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드 데이터를 분석해서 본 요즘 소비 네. 트렌드가 요약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소비 트렌드가 이제 특히나 코비드 19으로 네, 굉장히 네, 네.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크게 보면은 저희들이 볼 때는 두 가지 측면의 트렌드가 큰 흐름으로 보입니다. 네. 첫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오프라인 시장에서 온라인 시장으로 음, 소비의 시장의 시프트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났던 부분하고 네. 또 내면적으로 보면은 밖으로 향하던 에너지가 음. 안으로 들어오는 인스피리언스라고 저희들이 네이밍했는데요. 익스피리언스가 아니고 네, 인스피리언스다. 네, 네. 그런 두 가지 큰 트렌드의 축이 이루어지고 나서 네, 네. 그 두 가지 축에서 계속 파생되는 여러 가지 변화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제가 미리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우리 장 본부장님께서 5대 트렌드를 네, 요약해 주셨어요. 첫 번째가 5060 시니어들이 온라인 소비가 굉장히 늘었다. 네, 두 번째는 아까 인스피어런스 말씀하셨다면 집 관련한 소비가 크게 늘었다. 세 번째는 동네 상권, 특히 이제 슬리퍼 신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슬세권이라고 부르는데요. 슬세권 소비가 증가했다. 그리고 저희가 트렌드 코리아 2020에서 소개했던 단어인데 업글 인간, 자기를 개발하려는 그런 소비가 늘었다. 그리고 요새는 이제 운동에 관심이 또 많아요. 네, 근데 아까 맞습니다. 인스피어런스 집에서 하는 운동, 뭐 홈트라고도 하는데 이 소비가 늘었다. 이렇게 5가지를 네,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60 시니어들이 온라인 소비를 네. 많이 한다는 내용이군요. 네, 시니어들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까지는 어떤 온라인 시장에서의 어떤 마케팅 측면으로 보면 소외됐던 그렇죠. 예. 계층이었고요.
온라인 소비가 특히 뭐 5060이 특별히 많이 이제 증가하게 된 배경에는 아무래도 생존과 필요한 행위가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되면서 이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온라인 소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외부 제한 환경, 그러니까 거리두기 환경이라든지 혹은 또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도적으로 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이제 이 시장이 새롭게 진입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다 사실 세대별로 다 늘었습니다. 뭐 MZ 세대도 늘었고 X 세대도 늘었고 50, 60 세대도 이제 온라인 소비가 많이 늘었지만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굉장히 컸다는 거죠. 사실 2030 세대나 40대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온라인 소비가 이미 원래 많이 했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이제 차 있었던 부분이 시니어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환경의 어떤 제한으로 인해서 이 온라인 소비에 참여하게 된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걸 실제 데이터로 한번 볼까요? 저희 이제 그래프를 준비했는데요. 이 데이터로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은 크게 저희들이 결제 수단과 그리고 디지털화 이렇게 두 가지 영역으로 한번 데이터를 나누어서 봤습니다. 네, 네. 결제 수단으로 보면은 이 간편 결제 이용 비중이 이 20대가 26%, 그리고 30대가 29%, 40대가 27%, 50대가 14%, 그리고 이 60대 이상이 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증가율로 보면은 2040의 증가율이 약 16%로 이미 간편 결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율로 보면은 16%의 어떤 성장으로 볼 수가 있고요. 5060 같은 경우에는 비중은 현재 아직까지는 절대적인 비중은 낮지만 증가율로 보면 무려 47%로 야. 3배 이상이 증가되는 이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5060 관련해서 더 소개해 주실 다른 통계 있나요? 네, 그리고 생활의 디지털 부분입니다. 이 네네. 부분은 이제 음악,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 증가율로 한번 보면은 OTT라고 보통 네, 그러지요. OTT라고 말씀을 많이 하신 서비스죠. 이게 이제 OTT 부분도 여전히 이 앞에 이제 2030 중심으로 이 시장이 굉장히 이제 성장을 계속 이어오고 있었던 부분인데 네. 이제 5, 60대가 여기에 참여하면서 이제 더 가파르게 이제 성장하는 모양을 나타내고 있고요. 2030의 증가율이 47% 정도로 나타났다면은 5060의 증가율은 약 88%로 88%요. 네, 약 여기도 2배가량 되네요. 네, 거의 한 2배 이상 이제 신장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달앱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배달앱도 2040의 증가율이 약 42%인데 반해 5060의 증가율은 약 102%로 여기도 2배 이상 크게 성장하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 이제 통계를 낸 지가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성장률이 조금 더 지금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2040 이미 시장이 어느 정도 포화 상태라 성장률이 좀 둔화되고 있는 반면에 5060의 시장은 여전히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백신이 이제 잘 보급이 돼서 네. 코로나가 이제 해소가 된다고 할지라도 이제 한번 이용하기 시작한 구독 서비스나 또 네. 배달의 편리함 이런 거는 계속 이용할 분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네. 그 온라인 시장에 대한 5060들의 관심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 그렇군요.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사실 지금 세대에 대한 구분이 지금 최근에 이제 산업계에서 굉장히 많이 알고 싶어하는 세대 변화가 MZ 세대의 어떤 네, 변화에 네.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게 사실인데요. 근데 MZ 세대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가장 포인트를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변화의 시작점은 MZ 세대에서 나타나고 근데 구매력으로 보면은 또 X 그럼요. 세대가 예. 여전히 이제 그 구매 시장에서 가장 큰 파워를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이 이제 5060으로 다시 재확산되는 이제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네. 뭐냐면은 세대 간의 격차들이 어떻게 보면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이제 접근 가능성이 훨씬 더 용이해지면서 이 세대 간의 특징이 어떻게 보면 점차 희석되고 있다. 라는 게 이제 좀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봤고요. 두 번째는
저희도 이제 트렌드 코리아 2021 쓸 때 코로나 때문에 어떤 트렌드가 제일 많이 바뀔까? 역시 집이 네.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네. 질적으로도 이제 집이 모든 소비의 근거지가 되는 이제 그런 지점을 트렌드 코리아 2021에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어떻게 통계로도 좀 나타납니까? 예, 아무래도 홈퍼니싱 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홈 퍼니싱. 예. 예, 그래서 홈퍼니싱 중에서도 이제 저희들이 세 가지 업종을 한번 나눠서 네, 봤습니다. 네, 네. 예, 대형 가구 전문점, 그리고 DIY 가구 전문점, 온라인 인테리어 플랫폼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의 영역으로 한번 음. 나누어서 보게 됐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크게 성장한 부분으로 보면은 이 온라인 인테리어 플랫폼 온라인 인테리어 플랫폼. 예. 네. 다음으로는 대형 가구 전문점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성장률로 물론 성장은 했지만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가장 낮게 나타난 부분은 DIY 가구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제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이 그러니까 주로 보면 싱글 중심으로 네네. 이 플랫폼에 접근해서 소비를 하다 보니 온라인 인테리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싱글들과 2030 세대들이 이 자신의 방을 꾸미기 시작한 것이 가장 이 시장의 성장을 굉장히 가파르게 이끌었다라고 보이는데요. 여기는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SNS 활동의 배경 자체가 집이 되니까. 네, 그렇죠. 해외 여행이나 혹은 핫스팟으로 이제 배경을 해서 본인의 라이프를 알리는 SNS의 활동이 집 중심으로 되다 보니 이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에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을 소품이나 인테리어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메꿔 갔던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으로 성장했던 부분이 이제 대형 가구 전문점이 그 다음으로 33%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네, 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재택근무하고 연관이 있어 보이고, 예. 또 학생들이 학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이제 학습을 하면서 그러니까 뭐 새 책상이나 이런 게 필요해진 거네요. 그렇죠. 대형 가구 새 책상이 필요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또 OTT 서비스를 네네. 집에서 즐기다 보면 큰 TV가 또 필요하게 되고, 그러네요. 그럼 TV를 올릴 만한 어떤 또 TV 거치대 같은 것들도 같이 네, 필요하게 네. 되면서 대형 가구 소비가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DIY 가구 전문점 한때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다가 이 부분이 사실 오프라인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여기에 있는 시장들이 아까 온라인 인테리어 플랫폼 쪽으로 상당히 많이 전이된 것으로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 줌으로 이제 수업을 오전 수업은 이제 집에서 그냥 네. 아랫도리는 저기 추리닝 입고 네. 윗도리만 이렇게 자켓 입고 하는데 네. 갑자기 첫날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내 방을 전교생이 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막 책장 정리 새로 하고 제 집이 더 예뻐져야겠다. 그런 문제의식을 느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저만 그런 게 아니었던 거 봅니다. 이렇게 이제 집이 바뀌고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멀리 가기 부담스럽죠. 네, 그리고 맞습니다. 요새 이제 술집도 9시 10시면 이제 다 문을 닫으니 네. 이제 그 이후는 다 집에 와서 술을 먹든 놀든 그러니까 이제 집 근처에서의 구매 같은 게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맞습니다. 멀리 갈 때는 역 타고 지하철 타고 가야 되니까 네. 역세권에 사는 게 중요하다. 네. 요새 그런 말인데 요즘은 이제 슬리퍼 신고 다닐 수 있는 데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슬세권 뭐 이런 네. 말도 나오는데 어때요? 슬세권 소비도 통계로도 빅데이터로도 많이 잡힙니까? 네, 수세권 같은 경우에 굉장히 사실 이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저희들이 전통적으로 이제 회사 중심의 사무실 중심의 어떤 소비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지역이 이 여의도, 여의도 그렇죠. 그다음에 이 서울시청 주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사무실이 많이 오픈되어 있는 을지로 입구 같은 곳에 이제 그 지역 제과점 업종 매출로만 한번 보면은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이 시청이 34.3%로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오피스 중심으로만 사실 데이터를 말씀드렸는데 더 큰 타격을 사실 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해외 그러니까 해외 여행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제 면세점 장소가, 같은 거. 네, 면세점은 당연히 이제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들어오고 나가지 못하니까 그쪽 업종은 거의 사실은
그 매출이 없다라고 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명동, 명동. 네. 그리고 인사동, 음. 그리고 이태원 같은 곳, 음. 그리고 홍대까지 보면은 정말 심각할 정도의 어떤 음. 매출 감소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 부분은 아마 국내 컨텐츠를 소비하는 시장으로 점차 탈바꿈하지 않을까. 이게 장기화되면은 네, 그렇게 그러네요.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을 음.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나치게 한쪽 고객에 의존하는 게 좀 리스크가 있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뭐 어느 순간 명동이 저희 젊을 때만 해도 젊은이들의 거리라고 네. 불렀는데 어느새 이제 관광객의 거리가 돼가지고 이번에 그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제 출퇴근 시간도 많이 줄어들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시간과 여유를 좀 갖게 됐는데요. 네. 가장 그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 좀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네. 노력, 저희가 업글 인간이라고 명명을 했었는데 네. 그런 배움과 성장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커졌다. 네, 그렇게 맞습니다.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건 카드로도 표현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재택근무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네. 이제 재택근무가 이 보편화되면서 음, 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또 재택근무뿐만이 아니라 또 오프라인에서 만나던 여러 가지 모임들이 그렇죠. 이 축소되면서 시간적 여유가 생기게 된 거죠. 이 시간을 어떻게 이제 활용할 것인가라는 이제 고민을 당연히 했을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아마 자기 성장에 관심, 그러니까 음, 밖으로 관계 중심, 그러니까 바깥 관계 중심으로 이제 자신의 삶을 바라보다가 이제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프리미엄 클래스 이용 변화 데이터로 보면은 네. 가장 성장 욕구가, 우리가 성장 욕구가 가장 큰 시기가 20대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삶을 살아가야 할 시간이 가장 긴 만큼 그에 따른 성장에 대한 보상이 또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취업에 대한 준비도 가장 네, 절실할 맞습니다. 때고요. 그래서 20대가 259% 이제 야. 매출 신장이 예.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이 데이터를 보다 보면은 30대가 176% 성장으로 20대보다 조금 낮게 나타나지만 더 크게 성장한 세대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세대냐면은 40대가 이 성장률이 266%로 예. 20대보다 높게 20대보다 더 빨리 성장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음, 40대 같으면 이미 삶의 안정기에 돌입하면서 이 본인의 성장 욕구가 어떻게 보면 둔화되고 가족 중심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나타내는 세대인데 왜 이렇게 높게 나타났을까를 저희들이 한번 살펴봤고요. 거기에 대한 비밀은 이 코비드 19이 자산 시장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금융으로 보면 양적 완화, 네, 네. 그러니까 통화량이 늘어나게 됐고요. 통화량이 늘어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산 가치가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는 시장을 나타내면서 이 40대, 50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재테크, 금융 이런 이제 실질적으로 자신의 삶을 좀 더 이제 경제적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방향으로 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기 프리미엄 클래스에 참여했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20, 30대가 자기 성장을 봤다면은 40, 50대는 경제적 성장을 바라보는 시장으로 이 업글이 되어가는 이제 양상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그냥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네.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건강을 위협했기 때문일까요? 바로 이 그 건강과 운동에 관한 네. 그런 관심이 아주 크게 늘고 있는 것 같다. 네. 저희도 오늘 하루 운동이라고 트렌드 코리아에서 이제 소개를 했었는데 네. 운동 트렌드도 이번에 많이 나타났나요? 네, 많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코비드가 유행이 막 됐을 때는 네네네. 사실 운동에 대한 관심을 가질 여유가 사실 없었죠. 그렇죠. 그때는 또 처음에 발생했을 때 이 이제 보건위생 위기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속 이어갈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단기적인 어떤 리스크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가 급격히 이제 2020년도 하반기 들면서부터 이게 장기화가 예측이 되고 그동안 이제 움직이지 못하고 이제 이동에 제한을 받던 부분을 집에서 운동으로 대체하지 않으면은 본인의 건강 관리에 굉장히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겠다라는 인식이 팽배해졌고요. 네, 네. 특히나 이제 코로나 이전에 보통 집 주변의 헬스장이라든지 이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이 이동을 해서 했던 네, 부분들이 네. 제한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집에서 운동하는 음. 이런 이제 트렌드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예, 예. 작년은 이 사실 온라인 뭐 PT 플랫폼, 홈트 이런 이제 산업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었는데요. 근데 좀 특별하게 오프라인에서 이제 하는 운동 중에서 굉장히 가파르게 또 성장한 시장이 아, 그래요? 오프라인에서 있습니다. 성장하는 분야도 있어요? 거기가 이제 아마 언론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골프장. 아, 골프. 네, 네. 골프장이 성장하게 된 배경은 크게 보면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네, 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이제 오프라인 활동이었기 때문에 이게 활동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프라인 시장 중에서도 유일하게 규제가 거리두기에 없었던 지역. 규제 없이 예, 예.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진 부분이 뭐냐면 해외로 골프를 나가는 그렇죠. 국내 골프장이 사실은 이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로 굉장히 많이 사실 골프 투어를 많이 나가셨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또 막히면서 국내 골프장들은 굉장히 큰 호황을 맞이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골프 인구의 네, 네. 확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 요새 골프 참 많이 치시는 네, 것 같더라고요. 기존에 남성 중심의 이제 골프 음. 문화를 기존에 가지고 있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스크린 골프 대중화 그리고 또 여성 골프 웨어들이 또 다양하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콘텐츠가 나오면서 여성분들이 골프 시장에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놀라운 게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특히 해외에서는 골프가 사양 산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막 골프장 값이 떨어지고 네. 뭐 골프 룰을 좀 쉽게 바꿔야 된다. 젊은 사람들 많이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 뭐 할아버지만 하는 운동이 될 거다. 이제 그게 바로 몇 년 전인데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젊은이들의 운동이 됐습니다. 아, 참 대단한 트렌드 변화네요. 네. 또 다른 뭐 재밌는 통계 있나요? 이 골프장 유형별로 이용 변화 한번 데이터를 보면은 네, 네. 당연히 이제 스크린 골프는 거리두기 제한 때문에 스크린 골프에는 참여를 많이 하지 못했고요. 네. 그래서 매출액이 약 35% 정도 줄었습니다. 아마 스크린 골프 운영하는 자영업자 분들께서 굉장히 힘든 네, 한 해를 힘들으셨을 것 보내셨을 같습니다. 것 같고요. 반면에 실외 골프장, 흔히 우리들이 말하는 골프장의 매출은 12% 정도 계속 성장하였고 점점 더 성장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게 여성의 성장률이 16%로 말씀드린 남성의 성장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가 예전에 사실 골프장에 가면 20대 보기가 힘들었지 않습니까, 교수님? 근데 요즘에는 수월찮게 볼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대 이제 건당 이제 매출액 이용률 그리고 전체 이용 금액 모두 다 이제 성장하고 있는 트렌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이렇게 해서 포스트 코로나 소비 트렌드 변화를 빅데이터로 한번 검증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어떻습니까? 많이 유익하셨나요? 예, 이게 또 이제 책 같은 데서 저희가 느낌으로 얘기하는 키워드하고 이렇게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해가면서 보는 키워드에는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는 분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아주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